자, 그러면 시작하자.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전쟁터 갑니다. 이제 7일 남았습니다. 7일. 첫 번째 야. 소식은 주말 사이에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고요. 아, 재밌어요. 김민석 후보가 주말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다시 1위 탈환. 그러니까 뭐 스코어로 따지면 3대 1이 된 거죠. 아하. 누적으로 본다면 김민석 후보가 46.01%, 정청래 후보가 누적 44.53%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이 스코어에 대한 평가부터 좀 해주시죠. 아니 근데 신규 변호사님. 우선은 저는 이제 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7일 남았다고 하니까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 아니 그동안에는 제가 한 40일 남았을 때도 와 이거 40일 언제 가냐 막 그러면서 좀 괴로워했던 적도 있는데 이제 7일밖에 안 남았다는 게 정말 시간은 참 빠르다. 민주당 내 정권 교체가 얼마 안 남았군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일단 눈에 들어오고 또 하나는 일단은요 정청래 후보가 지금 거의 멘붕이 온 것 같아요. 멘붕이. 그러니까 지금 뭐 스코어 상으로도 김민석 후보가 이제 우세한 그런 추세이고 거의 이제 대세를 만들어 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아마 우리보다 더 잘 느끼는 사람이 전 정청래 후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알죠. 현장에서의 느낌, 또 사람들의 여론, 그리고 그 정청래 후보가 매일 그 투덜투덜 거리는 게 왜 모든 평론가는 다 김민석 편이냐. 네. 이게 굉장히 지금 삐져 있거든요, 마음이. 지금 팀 정청래라고 아예 뭐 한국일보에서는 그렇게 명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레거시에서도.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고 근데 그 팩트는 아닌 게 제가 오늘도 YTN 아침에 나가지 않습니까? 레거시잖아요. 나가면 국민의힘 패널들은 여전히 최민희 다 응원합니다. 정청래 후보랑. 근데 약간 이제 좀 의기소침해져 있죠. 김민석 후보가 잘 되니까. 아니 그래서 모든 패널이 다 김민석 편이다. 이거는 좀 사실관계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경선 지역이 호남과 이제 서울 경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예상을 좀 해본다면 김민석 후보의 저는 압도적 승리가 전 예고되어 있다. 압도적이란다면 수치가 그냥 50% 이상. 과반 넘는 거죠. 자력으로 넘는다고 저는 봅니다. 아, 네. 이석현 일단 오프닝 이후에 저에 대한 그 이석현 평론가는요 하려다가 아유 뭘 붙이냐 싶어가지고요. 저에 대한 예, 예. 호감도가 상당히 떨어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순항하고 있고 좀 7분 능선까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이 항상 좀 걱정은 했었죠. 충청 그 불경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어제 지난주까지 해서 좀 순항을 한 것 같고 소위 정청래 후보가 그렇게 누리고 싶었던 밴드웨건 효과를 이제 김민석 후보가 누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특히 제주에서 50% 넘긴 거. 이게 우리도 지난 방송에서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호남 선거의 예고편적인 그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인천에서 45대 43 나왔던 것도 경기에 좀 예고편 앞으로 남은 이제 경기 서울 네. 이제 호남 있는 건데 경기의 예고편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캠프 쪽 물어보니까 내가 막 축하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는 분들에게 해보면 본 게임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하다. 예. 호남이 워낙 많으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 막상 그 대세를 형성하는 시기가 중요했고 이제 호남 서울 경기가 제일 중요하다. 특히 이제 수도권이 59만, 이제 호남이 51만이에요. 엄청난 숫자가 남아 있는데 당 대표 후보 TV 토론도 오늘 9시에 KBC 광주 방송에서 하고 12일 오후 2시.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수요일 날 2시.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이랑 또 겹쳐요. 이제 TV 토론이랑 맞불을 하게 생겼는데 저희가 또 저번처럼 현장 라이브 생중계. 특파원 분들이 가셔야죠. 입중계. 입중계, 그 댓글로. 중간중간에 전화 연결도 하고. 그렇죠. 아, 저작권 때문에 영상 못 틉니다. 정청래 후보 실언했다 막 이러면서 이명박 정부 막 이러면 또 우리가 그쵸. 웃겨드리면 됩니다. 그때 그 김용민 PD님이 거의 커뮤니티를 올려놓고 실시간으로 새로 고침하면서 아. 평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셨었군요. 그런 저번에 거를. 뭐 개표했을 때 개표 방송 때는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이랑 그쵸. 통화를 해가지고 또 했었잖아요. 그때 그 면상미터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연상미터? 심지어 그 CCTV로 교인분들 오셔가지고 면상미터를 보시면서 그러니까 그게 잘 모르겠다. 30분 동안은 공개가 안 된다며 출구조사가. 그래서 면상미터를 해가지고 그 표정을 보고 표정이 좋습니다. 이걸 하더라고. 네. 나 그때 좀 늦게 왔잖아. 기억납니다. 대단한 거를 우리가 할 건데 어쨌든 호남은 늘 전략 투표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그 수준의 차가 일어날 것 같고 지금 거의 15%쯤 오늘 나온 여조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요? 김민석 후보가 앞서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양쪽 다 양쪽이라 송영길 후보한테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양쪽 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를 깔고 가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대세는 굳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워낙 격차가 1.48%포인트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는 일은 모르는 것이다라는 뭐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확신에 차서 이건 누르기로 갈 수 있다. 여기서 이제는 결정된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굉장한 근소한 차이라는 거. 이 부분에서도 좀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청래 후보가 선전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렇게. 아니라 그만큼 이 당의 어떤 주류 이 기득권의 중력이 강력하다라고 저는 새삼 놀라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대놓고 반명을 했는데도 야 이렇게 크게 차이를 못 내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어려운 싸움을 그동안 해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생각보다 그 강력한 어떤 기득권의 힘을 넘는 게 이번에 어려운데 그걸 하기 직전이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니 근데 뭐 충청은 정청래 후보가 또 1번 경선 지역으로 배치도 했고 네. 본인의 이제 고향이다 하니까 자신감이 좀 있었던 거고 구울경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노사모의 본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조직표 미키루크 조직이 또 가동이 돼 있고 그리고 TK 같은 경우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투표율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이 이거는 동원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70몇 프로까지 이 나온다는 이 편차가 예사롭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는 사실 원래 우리가 예상할 때는 오늘자로 이제 호남 바로 직전까지는 정청래 후보가 다 유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근데 의외로 결과를 딱 열어보니까 네. 김민석 후보가 지금 3천여 표 이상 차이를 벌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호남인데 왜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냐? 뭐 제주의 민심도 우리가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만 누가 봐도 친명, 누가 봐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장 원하는 곳이 호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에 대한 그 갈망이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호남의 민심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김영록 전 지사 기억나시죠? 그날 이제 선거 마지막 날 이제 네. 개표 이날만 투표 완료만 기다렸다면서 이 주먹 사진을 올리신 분이 있어요. 김용록 전 지사.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요? 이분이 지금 벼르고 있어 왔고 주먹 쥐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리고 전북 지역에는 또 김관영 지사가 또 칼을 갈고 있었을 겁니다. 예. 이번에 그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지방선거 공천의 잘못을 더 고려한다면 아마 호남의 민심은 더 김민석 후보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에 더 기울어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면 강원 연설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강원 연설에서 강릉 보궐선거 재신을 묻겠다. 지능형 교통체계 세계총회 전폭 지원하겠다. 약속을 하면서 승부수를 띄우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많이 정리를 하더라고요. 반면에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호남 어머니를 찾았다. 아이고.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어머니. 지금 댓글에서도 어머니 아버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어머니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엄마한테 사실 묻더라고요. 근데 강원 연설에서 강원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앞으로 호남에서 벌어질 전당대회 그것만을 노린 것 아니냐. 오히려 보면 이 지금 전당대회 전체 흐름을 10분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멘트를 한번 비교해 주시죠. 이 두 분의 재밌는 연설. 게 그 정청래 후보가 어머니를 찾으셨는데 호남이라는 호남은 응답하지 않고요. 보수의 어머니가 응답을 했어요. 경기지사 어머니. 추미애 어머니께서 보수의 어머니라뇨. 댓글을 자녀가 셋 다셔가지고 있으신 세 자녀의 어머니께서 그래서 이 다른 분이 응답을 하셔서 좀 미스매칭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호남은 늘 전략 투표를 해왔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노풍을 만든 곳이 광주 경선이었고 그때 사실 그 노무현입니다 영화 같은데 보면 노사모 분들이 가서 대의원들한테 막 자필 편지 쓰고 맞아요. 정말 감동의 어떤 사연들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에너지를 정청래 후보가 누리고 있지 않아요. 근데 자꾸 그런 조짐이 있다.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가 막 이랬잖아요. 그 본인 바람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나 보는 우리가 민망한 상황인데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제 호남의 그 신임 투표 성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도 있기 때문에 50%는 무조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유리할 것 같고 저런 메시지들, 어머님을 찾는 메시지들이 전혀 효과가 없을 거고 오히려 좀 민망해요 듣기가. 왜 갑자기 어머님을 찾는지. 그래 약간 뭐 우정의 약자 무대도 프레임이라고 아니고. 해야 될까요? 내가 그쵸.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맥락이었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차라리 진짜 어머님을 찾으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잘 못할 것 같아. 근데 이제 호남이라는 어머니라고 하니까 와잉 이런 상황이 되는 좀 거지. 감성적이다 뭐 이런 생각도 근데 들더라고요. 감성적인 것도 너무 철지났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 정청래 후보는 뭐 선거 국면에서도 그때 지선 때도 그 면발 퍼포먼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 면 기억합니다. 이렇게 여럿이 먹는 거. 그거 얼마나 좀 보기 안 좋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도 선거가 개시가 된 이후에도
계속 김민석 후보에 대한 배신자 공격을 했고 네. 노사모에 대한 마케팅을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작용이 있으면 역작용이 있듯이 결국에는 노사모를 너무 많이 팔다 보니까 과거에 본인이 노사모 아니었다라고 자백했던 그 인터뷰까지 나오면서 이거 정청래 후보 거짓말한 거 아니야? 해명해라는 여론이 지금 굉장히 뜨겁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게 뭐 수가 없네, 더 이상 이제 쓸 카드가 없네라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나온 카드가 이제 어머니 효도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캠페인적으로도 너무 좀 구려요. 너무 구리고 이제는 뭐 반응할 만한 건덕지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할 때까지 본인이 최선을 다했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는 상황을 스스로 직감한 거 아닌가. 그래서 어제 자세히 보시면 김민석 후보는 아예 무대응합니다. 아예 무시해버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후보 더 멘붕 오니까 그치. 이명박 정권 얘기까지 어제 본인이 하면서 말 실수가 또 나오잖아요. 근데 2번 정도 하지 않았어요? 2-3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어제는 한 번인데 한 번이었나요? 그 전에도 이제 예전에. 감옥 갔다 온 이명박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도 뭐 실수다 이랬었는데 네. 뭐 이성윤 최고위원도 정권 교체라는 말이 또 실수고 지금 이명박 발언도 2번 나오는데 다 실수고 모든 게 실수네요. 그럼 앞으로도 또 실수하겠네? 그 뽑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송영길 뽑으면 안 후보가 되는 거죠. 현장에서 메모하면서 연설을 바꿔서 그걸 치더라고. 기가 차니까. 저희가 조금 있다가 송영길 후보 뭐 얘기도 하겠지만 그쵸. 정말 약간 어. 호감 캐릭터가 됐어요. 뭔가 그럼. 좀 캐릭터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번에. 오늘 저는 능문- 해장국만 먹습니다 앞으로요. 뼈해장국 얘기 나오고요. 오늘 능문철은 송영길 특집입니다. 그렇지. 거의 못 그래서 먹습니다. 여러분 능문철 TV 잠시 후에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다량의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일단 중간에 제가 놓칠까봐 슈퍼챗 네. 좀 많이 읽어드릴게요. 아하. 뽕나라 뽕따님께서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그리고 문조털려 유라는 아이디입니다. 네. 그분도 해주시고 부산 민아이님께서 늘 해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3009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도 했네. 이지은 위원장 이야기하면서 이희자 씨한테 이희자 회장님 뭐 이렇게 계속 호칭을 하더라. 존칭을 인식이 썼다. 좀 드러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요. 동욱강님께서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싸움은 최고위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당대표 선거보다 치열한 최고위원 선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당선권인 5위의 커트라인을 한번 보면 정말로 숨막히거든요. 일단 누적 집계 결과 최민희,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요 순입니다. 당선권 5명 이내에 친명 3명, 친청 2명 이렇게 좀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김용 후보 그리고 6위인 이성윤 후보 간 격차가 0.77%포인트. 아하우. 초접전이에요. 초접전. 야, 뭐 커트라인 그 라인부터 한번 볼까요? 5, 6위부터 김용, 이성윤. 아니 근데 아마 이거는 뭐 최민희 후보가 최근에 너무 구설수를 많이 일으켜서 그 지지세가 떠난 것도 있겠지만은 친청계에서는 이미 전략 투표가 시작됐다고 저는 그쵸.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3명을 넣겠다. 그래서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을 넣고 최민희 수석 최고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략 투표가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용이 있으면 또 역작용, 반작용. 반작용이 있죠. 그래서 우주의 저는 원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호남부터 서울 경기 지역은 김용 구하기가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친명계 쪽에서는 다 김용 후보지 오늘부터도 호남 이제 서울 경기 다 내일부터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네. 아마 최고위원회에서는 지금 김용 후보를 무조건 넣어서 어쨌든 3대2로 친명을 셋 만들어야겠다라는 여론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서미와 박선원 이 두 분은 또 상승세라 거의 최민희 의원하고도 1% 안짝으로 다 그 각 지역에서는 붙어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 이제 호남과 서울 경기 민심이 기대는 되는데 아마 김용을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 아하.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이성윤 후보가 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전략 투표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수석 최고위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어디 가서 좀 창피한 숫자가 거예요. 중요해.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최민희가 수석 최고인당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 약간 거지. 그 정도의 체면은 이제 그 역할에 있어서는 큰 중요. 전혀 없어요.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 어디 방송 나가서도요 이 이력에 수석 최고라고 따로 붙이지 않아요. 그냥 최고만 붙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굳이 혼자 얘기해요. 그 수석 최고라는 거를 아무도 기억 못하는데. 아니 그리고 수석 권한대행도 최고입니다. 못해요. 권한대행도 서열상은 원내대표가 하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별로 의미가 안 크게 없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근데 복합적일 것 같긴 한 게 최민희 후보가
저렇게 이제 비호감의 쇼츠를 양산하고도 네. 안 떨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나 그 이유 좀 한번 분석해줘요, 진짜. 안 떨어지는 이유. 네네. 최민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뭐 1, 2주 상간에 정말 많은 쇼츠를 생산해냈고 사실 뭐 조롱거리가 될 진짜. 정도로 연설에 있어서 많은 뭐 비판을 받았기도 했잖아요. 태도도 그렇고. 그런데 이 누적 결과를 보면 거의 뭐 압도적으로 사실 20.27% 높잖아요. 이 비결은 그 뭘까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인지도가 깡패인 것도 분명히 있고 과거에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1등 하다가 6위로 추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안 일어나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게 이제 불과 2024년도 얘기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친명 대 반명 구도가 너무 선명해요. 네. 그러니까 반명의 선두주자가 최민희다 보니까 반명인 사람들은 최민희 싫어도 그냥 찍어줄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이다. 구도 자체가 압도적이다라는 구도가 거구나. 인물을 압도하는 그런 아하. 상황인 거죠. 그리고 후보가 많은 선거고 복수 투표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한 20% 받아도 1, 2등을 다 또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1대1 구도 뭐 최민희 vs 서미화였다. 그럼 최민희 후보가 안 되죠. 근데 그 후보가 일단 너무 많아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최민희 후보는 왜 이렇게 예민해요? 뭐가요? 아니 뭐 옆에 있는 의원하고도 싸우고 연설하는 후보한테도 막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막 그 토 달고 아. 그러면서 뭐 박쥐 그 발언도 있었고 최근에는 오마이 TV 그 촬영하시는 분하고도 그 보좌진들이 이렇게 좀 붙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굉장히 지금 좀 최민희 후보는 너무 예민한 상황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그것도 들더라고요. 하나하나 한번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대구 경북 합동연설의 현장 분위기와 관련해가지고 좀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최민희 후보가 연설 중에 김민석 후보에게 당대표는 대권 정거장 아니냐. 그러니까 어허. 총리도 당대표 하려고 했고 그 빌드업 과정이다. 당대표도 대권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 최민희 후보가 90% 의원이 김민석 편이다라고 하니까 임미애 후보는 과거 리더십이 형편없어서 의원들이 돌아선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또 반박을 하고요. 박선원 후보는 요 이야기를 꺼내 왔습니다. 축의금. 과방위원장 시절 그 축의금 사건 요거 2030 청년을 돌아서게 한 것이다라고 직격을 하고요. 그리고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후보 한번 묶어서 뭐 팀 정청래라고 하시는 분들 이야기해 보면 김민석 후보 측에 대해서 반명, 신천지 딱지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했거든요. 와 정말 이런저런 일들이 막 오고 갔습니다. 요 분위기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니 근데 일단 저는 뭐 분위기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일단 대구 경북 쪽에서 전 네. 임미애 후보는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설을 좀 잘하고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임미애 후보요? 결과와 예, 상관없이 임미애 후보는 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이 박선원 후보가 얘기했던 그 최민희 축의금 사건은 물론 다 네. 돌려주기는 했다고는 합니다만 과방위원장이 이거는 전설의 축의금 아니냐. 지금 박선원 의원이 전설의 과방위원장을 갖다가 아이고. 돌려서 매기는 그런 상황인데 양자역학에 빠져가지고 딸 결혼식을 몰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축의금을 우르르 수거를 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또 돌려준 그 예.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민희 의원이 참 이렇게 논란을 만들면서도 저렇게 정치 생명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좀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친정계 최고위원들은 최고위원 선거가 아니라 정청래 선거 운동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설하면서도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그러고 정청래 뽑아달라고 하는데 그럼 본인들은 무슨 정청래 후보 부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최고위원도 선출직이고 본인들의 어떤 주어진 책임과 그런 명예를 생각할 때 굉장히 지금 어떤 좀 지위에 대한 혼동을 좀 심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후보가 이제 김민석 후보를 두고 이게 당 대표 하려는 건 대권 정거장이다. 네네네. 사실 저 얘기는 예전에도 나왔던 건데 뭐 그냥 지나갔던 건데 또 이거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디스의 현장이죠. 난 이게 잘못된 건가? 이게 맞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디스네요. 그러니까. 맞다고 아. 한다고 해도 이게 잘못된 것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힘드니까 아무 말이나 그냥 막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될 건 뭐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고 사실 그러면 그렇게 치면 최민희 의원은 최고위원 되고 나서 다른 선거를 다 불출마할 겁니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냐고. 정치적 목표와 행보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본인도 있을 것 어디 같은데. 다른 걸 가기 위한 정거장일 수 있는 건데 아니면 본인은 이거 하고 나서 정계 은퇴를 하신다면야 이 말을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좀 간절히 좀 바라거든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 근데 이게 이렇게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게 수습이 될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더라고.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그 화합이 잘 안 될 것 같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대해서 또 막 그 공포 마케팅을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
이렇게 되면 당이 쪼개진다. 근데 저는 정청래 후보가 45%를 받는다고 해서 당내 반명이 45%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어쨌든 구도 안에서 그렇게 정청래 후보가 표를 받은 거고 막상 정말 털파 이제 김어준파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저는 이제 이걸 전체 민심으로 이게 다 이제 줌아웃 해보면 한 15% 정도일 거라고 봐요. 다 그 전체에서는. 엑기스로 뽑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분들하고 오히려 헤어지면 더 큰 상식적인 지지자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는 거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후폭풍이. 그리고 저분들이 이 당에 남아서 소위 당내 야당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저는 이미 김민석 후보가 될 거라는 약간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또 그분들과 어떤 정리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결별의 시간이 필요한 건데 저는 지금도 김민석 대세론 정도만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네. 김어준 씨가 지금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요즘 그 뉴스공장 안 보시죠? 전 네. 아침에 이렇게 뉴스공장 보고 있으면 대단하다. 거의 건강하다. 김어준 씨는 진짜 뭐랄까 순한 그 은퇴 직전의 사자, 순한 사자. 이게 좀 약간 효용모순 같긴 한데 겉모습은 좀 이렇게 사자 같고 좀 용맹하잖아요 이분이. 근데 태도는 애티튜드는 거의 강아지야. 굉장히 지금은 고분고분하고 말 이런 아니 느낌이구나. 굉장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옛날 같은 그런 김어준 다음에 어떤 뭐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막 상대를 본인이 판짜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김민석 대세를 좀 김어준 씨조차도 좀 받아들이는 좀 그런 그래요? 모습도 좀 느껴져서 저는 그래서 민주당 크게 저는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김민석 대표 체제 잘 되면은 저는 그 안에서 당의 컬러가 바뀌고 노선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김어준 씨를 비롯한 사람들도 본인들이 이제 앞으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이렇게 큰 대세 흐름에 또 이렇게 부합하는 그런 행동할 거고 특히 최민희 후보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저는 최민희 후보는 이제 더 이상 정치에서는 안 될 본인의 자격 미달을 다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의원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자체가 늘 대세를 위해서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해왔어요. 그래서 전 이번에도 최고위 들어가면 최민희의 변신 전 지켜볼 겁니다. 최민희의 변신을 지켜볼 겁니다. 저는. 그것도 보기 참 싫은데요. 아 싫은데 그렇게 살아왔어 지금까지. 문재인 하다가 이재명 하다가 이제 다음은 또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뉴스공장에서의 스탠스가 조금 바뀌었어. 달라진 것 같다. 바뀐 네. 것에 대해 옆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한숨을 내셨어. 바뀐 거에 대한 동의하죠 당연히. 네.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죠. 진짜? 자포자기? 안쓰러울 정도로. 은퇴 직전에 사자 같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작용 반작용 우주의 원리 그게 이제 마지막 주연작이었어요. 막 네. 어떻게 해보고 물구나무라 서봤는데 자기가 생각해준 민망하잖아요. 이게 원리가 이게 수학과 물리의 법칙을 그 외면하는 뭐 우주의 양자 원리니까. 역학 수준으로. 박근혜 옛날에 그런 얘기잖아요. 우주가 도와준다 이런 수준이니까 스스로도 민망했겠죠. 근데 이제 그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거는 지금까지 장사했던 어떤 큰 흐름이 있어요. 지금 그분들의 지지자들은요. 반명도 이런 반명이 없어요. 아,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막 조롱하고 모욕하기 이르렀고 특히 그 1차 밴더분들. 아 거긴 좀 심하더라. 1차 밴더는 심하더라. 박시영 TV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많이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너무 멀리 가셔. 우리도 일로 오세요 이러고 싶은데 이번 그 선거에 너무 많은 판돈을 거신 것 같아서 그분들이 돌아오긴 좀 어렵지 아니 않을까? 정청래 후보랑 선후배예요. 박시영 씨가 대학 선후배. 컨쿡 유니버시티. 네, 그리고 또 올해 그 노사모 활동, 뭐 그때도 노사모 활동을 정청래 후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전 되게 궁금한데, 뭐 그때도 이제 박시영 씨는 노사모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좀 인연이 직간접적으로 있어서 뭐 박시영 씨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올배팅이던데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아하. 아마 그 역풍이 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지지층 분들이 이 진영 민주당 진영의 절반이라는 오해를 걷어내야 돼요. 그렇죠. 과잉 대표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 없어진다고 해서 민주당이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소수의 목소리 큰 소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사실 뭐 김어준 총수가 달라졌다고요? 겉으로만 달라졌지 그렇죠. 속은 뭐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겉만? 계시고 겉만 달라졌죠. 그런 분도 계시고 일단 뭐 신은규 변호사님 한치수 큰 양복을 입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촌철살인이다. 촌철살인. 너무 맞는 말이라 제가 반박이 좀 어렵습니다만 옷을 사든지 제 네. 몸을 바꾸든지 아, 둘 중에 하나 제가 둘중 하나는 해야 결단 된다. 내리겠습니다. 아. 저도 지금 노선이 달라요. 옷은 노선이 수축 노선이고 그러니까. 몸은 확장 노선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웃지 말고. 그러니까 몸은 이재명 정부인데 옷은 지금 그렇지만 유시민 모두의 노선이구나. 민주당으로 제가 모두의 옷으로 한번 좀 예. 바꿔보겠습니다. 구조적 다수에 걸맞는 좀 옷을 구조적 입어주세요. 다수로. 근데 좀 옷이 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